자, 여러분 오늘 시간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들어갈게요. 필요와 충분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므로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뭐 이런 학교가 있다고 쳐요. 뭐 보라고라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라고 1학년 학생은 보라고 1학년 학생은 보라고 학생이기 위한 보라고 전체 학생이지 보라고 전체 학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이럴 때 네모칸에 들어갈 말 뭡니까? 그러면 자, 보라고 1학년 학생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라고 학생이 될 때 뭔 짓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이 자체로 충분한 거야? 그치, 보라고 1학년 학생은 여기에 충분한 거야. 즉 속하는 거지, 속하는 거지. 이랬을 때는 충분하다 이거지.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다시 앞에 게 보라고 1학년 학생이야. 보라고 1학년 학생이면 내가 뭔 짓을 안 해도 보라고 학생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맞잖아.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속해 있는 거야. 보라고 1학년 학생은 보라고에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작은 집합이고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큰 집합이고 요 녀석은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지. 즉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는 관계가 생길 때는 자동으로 그냥 되는 거잖아. 앞에 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보라고 1학년 학생이 아닙니까? 보라고 1학년이고 이만큼이 보라고 아니야. 그럼 보라고 1학년 학생이면 일단 보라고 안에 속하는 충분 조건이라 이거야.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거꾸로 합니다. 보라고 1학년이기 위한 보라고 1학년 학생이기 위한 됐죠? 보라고 학생은 보라고 1학년 학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자, 그러면요. 보라고 1학년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학년 명찰을 달아야죠. 뭔 짓을 해야지. 뭐가 필요하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자,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라고 1학년, 보라고 전체 학생. 보라고 학생이, 그냥 보라고 학생이 가만히 있어도 보라고 1학년 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란 말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명제가 있어요. P가 있고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화살표로 쓰기로 했지. 자, 요랬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냐.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자, 어떤 조건이 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 나왔어. 충분. 그러면 또 쉽게 가르쳐 주는 방법. 어떤 게 성립해야 돼? P가 Q에게 한 충분 조건이잖아. 총을 쐈다고 생각하면 돼. 총을 쐈다. P가 Q에게 총을 쐈다. 예. 그러면 Q는 P에게 총을 쏘지 못했어. 요랬을 때 우리가 P는 Q에게 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야. 즉 P가 Q에 속하고요. P가 Q에 속하고요. Q는 P에 속하지 않아야 돼.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고요. 그럼 뒤에 거는 앞에 거이기 한 무슨 조건이야?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필요 조건.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지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바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P는 X는 뭐의 약수이다. 그렇지.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Q,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걸 맞춰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면 돼. P이면 Q이다가 되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때 이 검사를 어떻게 했어? 검사래 죄송합니다. P의 진리집합은 4의 약순위가 1, 2, 4고 Q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P가 완벽하게 Q에 속했을 때 요 명제가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P면 Q이다란 명제가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원래는 두 줄을 그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 그럼 P면 Q이다는 맞는 말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말이 되는 거지. 자, 요랬을 때는 앞에 게 P가 Q에게 총을 쏘았잖아. 그래서 총을 쏘았다. 자, 요런 느낌. 암기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암기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거는 뒤에 거 얘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뒤에 거는 앞에 거 얘기한 무슨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가 충분이면 하나는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이 둘 다 동그라미가 되는 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서로 같은 말이 됐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개념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됐죠?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시험에 바로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일단 똑같이 가는 거야. P면 Q이다는 참이고요.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면 되니까 지금 P가 Q에게 총을 쏘았잖아. 그치? 즉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됐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가만히 있어도 Q에 속하잖아. 아까 얘기했었죠. 충분한 조건이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냥 P 자체로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지금 시험 문제에서 Q는 P이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니까 여기선 필요 조건을 쓰셔야 된단 말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P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다 맞는 말이 됐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자, XY가 실수예요. X 절대값 Y는 0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둘 다 실수일 때. Q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쳐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제 얘는 진리집합을 하기 어려우니까 화살표법이라는 걸 씁니다. P이면 Q가 맞느냐, Q이면 P가 맞느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아, 이걸 풀면은요,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말과 동치명제는 똑같은 뜻이란 얘기야.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위에 것도 풀어보면 얘도 뭐야? X는 0, 그리고 그렇지. Y는 0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보다시피 둘 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똑같은 뜻이 되겠지. 따라서 P는 Q이다,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겠고요.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P도 Q에게 총을 쐈고 Q도 P에게 총을 쐈을 때는 둘 다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물어봐. 선생님,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쓰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용어 자체가 둘 다 됐을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처음부터 뜻을 얘기했고요. 일단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일 때. 자, 얘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집합 관계가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런 화살표법 있죠. 위에 같이 P이면 Q이다가 참일 땐 동그라미 쳐주시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일 땐 가위표를 쳐주시고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거는 뒤에 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P이면 Q이다가 P가 Q에게 총을 쐈잖아. 충분 조건이다. 뭐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를 워낙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Q는 P이기 위한. 여기는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알면 쉬운 단어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에서 총을 쐈으니까 됐고요. Q는 P에게 총을 못 쐈으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P는 Q이다도 참이고 Q는 P이다도 참인 경우 됐죠? 요런 경우는 뭐라고 했어? 그럼 진리집합 관계는 P도 Q에 속하고 Q도 P에 속해. 즉 이 말과 같은 말은 뭐예요? 그렇지. P와 Q가 완벽히 똑같은 거죠. 완벽히 똑같을 때는 우리는 요거는 서로 뭐라고 그런다?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 다 된다 이럴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아까 하나의 예를 해드렸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 설명에 집중을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실예들을 많이 불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습득 또는 이해를 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필요 충분 조건 개념편 여러분이 도대체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고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를 잘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